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김종인이 한일 해저 터널을 지르면서 이 부산 선거가 완전히 반일, 친일 이 구도로 급격히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지금까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토목공사고요. 이 한일 해저 터널은. 그리고 정말 이 동북아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림인데 매일 무슨 뭐 분배 이런 것만 했던 김종인이 갑자기 한일 해저 터널을 질러서 선거 구도가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친일파냐 이제 뭐 지일파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도로 가고 있어요. 냉정하게 보면은 굉장히 불리한 구도를 일부러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거는 어쨌든 뭐 저는 뭐 무조건 진다고 보지만은 현재 이 선거 구도에서는 야당이 부산은 앞서 있다고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덕도 공항만 좀 지지해달라 이렇게 돼서 원래 김종인은 부산에 가덕도 공항 지지하러 갔는데 거기다 갑자기 한일 해저 터널을 띄워버리니까 원래 이 일반적인 싸움에서는 앞서 있는 사람들은 구도를 흔들지 않고 후발주자가 구도를 흔들어야 되는데 김종인이 그냥 구도를 흔들어서 지금 제가 볼 땐 여당이 정말 킥킥거리고 있을 거예요. 야, 역시 저 할아버지 역시 이 문재인과 형하고 사이구나. 그 꼴 나버렸어요. 한일 해저 터널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한 10년 전에 제가 좀 심층적으로 제가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보수 진영의 이 젊은 청년들이 매일같이 정경련에서 용돈이나 받아 쓰고 아니면은 이 기성 집회 나가서 그냥 따까리나 하니까 젊은 애들답게 정말 새로운 아이템을 운동 아이템을 잡아서 그걸로 한 10년 20년 해라. 제가 그래서 지정을 해준 게 한일 해저 터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으로 저도 같이 공부하고 그 청년들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해저 터널 같은 경우를 그래서 우리 기자들도 많이 조사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좀 압니다. 누구보단 많이 알겠어요. 제가 김종인이나 지금 떠들어대는 박형준이나 이런 자리보단 제가 많이 알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부산시장 선거 때 공약으로 내면 안 되는 공약이에요.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자, 이제 여당이 지금 나와요. 여당이 김종인 즉각 사과하고 공약 철회해라. 근데 이 얘기인데 이게 앞에 거는 필요 없고 지금 엄밀히 말하면 친일 반일 전에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서는 최인호 수석대변인데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인데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지정학적 위상을 저하시켜 일본에 대한 비교 우위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출현할 거야. 이게 바로 예전부터 한일 해저터널을 반대해왔던 아주 대표적인 논리거든요. 이건 어쨌든 친일이고 반일이고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부산을 마지막 유라시아 대륙의 이 출발점 종착지로 만들어놔서 이 항만에 딱 거점을 만든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일본하고 연결시켜버리면은 부산이 이제 출발점 종착지가 아니라 이제 거쳐가고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냐. 이제 물류 중심이. 이게 굉장히 강력한 논리예요. 이거 생각보다 이거 깨기 쉽지 않은 논리입니다, 이거. 이걸로 딱 치고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가덕신공항과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건설해 부산을 세계적인 복합물류 산업단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에 반한다. 이건 지금 이제 친문 종북 세력이 생각하는 이제 동북아 지도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돈 갖다 바치고 엎드려 빌면서 우리 돈 내고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서울, 평양, 신의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간다.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저기 뭐 모스코바니 뭐 파리니 거기서부터 들어와서 이 타고 들어와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딱 끝나는 그렇게 되면은 부산이 정말 세계 최고의 복합 물류 산업 기지가 된다. 이게 친문 종북 세력들의 이제 동북아 지도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얘네 논리로 따지면은 여기다가 이 해저철 딱 놔버리면은 부산에서 몰려야 되는데 부산에 몰릴 물자가 일본으로 넘어간다. 이런 식의 논리를 한단 말이에요, 경제 논리를.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지만요. 이거를 정말 정밀하게 경제적으로 아니면 지정학적으로 따져서 국민 한 명 한 명을 이걸로 설득시킨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감정적으로 딱 보면은 진짜 그러네. 부산이 다 딱 막고 있었는데 이거 왜 일본에게 넘겨주지?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반일 감정 불붙이기 시작하면요,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해저 터널을 거의 30년 동안 검토했는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막혔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과연 김종인이가 이 얘기를 알고 질렀냐냐 궁금해요. 이 얘기를. 이게 얼마나 강력한 논리인지를. 그리고 이거 보세요. 아니 4대 강대에서 강바닥 판다고 비판했던 자가 이제 바닥바닥을 파자는 얘기를 하고 지금 김종인이 원래 얘기했던 이 친문 좌익 경제 노선하고 안 맞잖아요. 이 논리가 지금. 그리고 본인도 모르고 솔직히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김종인이가 해저터널 떠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이 80 넘어서 갑자기 댓글 보고 지른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논쟁이 안 되죠.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친문 쪽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해저터널의 비용은 당시 100조 원, 지금 150조 그러는데 이거는 거의 고무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추산이 나왔는데 이게 50조부터 300조까지 완전 고무줄입니다. 이건 어떻게 파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다르고, 또한 이제 일본이 어느 정도로 부담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명박 때 같은 경우,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명박 때로 그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인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나오는 인풋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나왔어요. 이 해저터널 같은 경우가. 자, 그러면서 이광재,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 의원이 양기대 이광재 의원과 함께 이 해저터널을 개최를 했는데, 생각보다 해저터널은 김대중 노무현 때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이쪽 친DJ, 친문, 친노 세력이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지금 선거 때 한번 해먹으려고 덤볐다가 그냥 완전히 되치기로 한 판으로 깨지는 수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 데이터 갖고 있어요. 당장 너 해저터널 한번 전문가 데려와봐. 전문가도 모를걸요? 저 김종인이나 이쪽 지금 부산에 나간 지금 하태경 떠들고 있는데 하태경 등등 해저터널 문제 토론할 때 누구를 불러야 될지도 모를걸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특히 이광재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광재가 노무현 때 이 시베리아에 가스하고 석유 가져온다고 설치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해저터널까지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잘한다고요, 이광재가.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현실적인 정치 문제로 얘기합니다. 지금 박재호 의원인데, 해저터널은 장기 검토 과제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경제적 외교적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은 이후에 논의에 충분하다. 이게 아마 노무현 때 이렇게 결론 내렸단 말이야. 노무현 때. 이게 너무 계산이 복잡해서 덤비지 말고 일본이 하자고 하면 그때부터 논의해도 충분하다. 그게 이제 노무현 때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덤빌 필요 없다, 이 문제는. 손익계산 사실 적자니 흑자니 이게 계산도 안 돼요. 너무 이게 이 변수가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끌고 가냐 보세요. 지금 이거를 한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거액 영상 문제도 해결돼야 문제로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 즉 부산시장 선거 때 질러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막말로 전 국민 투표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거는 그 정도 큰 사안입니다. 이걸 1년짜리 부산시장 선거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판을 깬다? 야, 그것도 데이터도 없는 야당이, 여당도 아니고. 이명박 때 검토한 것도 노무현 DJ 때 검토한 걸 그냥 그대로 반복을 했지 따로 연구한 건 없는 거고, 이명박 때 결국 못했죠, 그거를. 자, 그래서 이 친문 어영신문이 노컷뉴스가 이제 이걸 상세하게 지금 쫙 역사적으로 쌌는데,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자, 이거 83년도잖아요? 일본 연구단체 가능성 검토. 이게 원래 83년도가 아니라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연구했어요, 일본은. 일제시대 때 대동학 연구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대만까지도 연결시키는 이 터널을 구상을 했어요. 그 구상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의 대륙화, 일본의 이른바 팽창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그 당시 대동아 고용권 구상을 들고 나오겠죠. 좌익에서는 그거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을 떠나서 한일 관계와 이 정치적 부분을 명백하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설명한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세뇌된 국민들, 무조건 반일 외치는 이 세뇌된 국민들이 깨어날 정도의 시간도 필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냥 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자, 노태우 해저터널로 데리고 있자. 이건 그냥 지른 거고, 이때는 연구가 된 게 아니고, 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외교 한다면서 그냥 막 질러댄 거고요, 이거는. 자, 그러면서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92년도. 이게 문제란 말이야, 지금 사실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한일 해저터널에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지금도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이 위안부 거진단동. 자, 그러면서 이제 와이스 때로 논의합니다. 이게 논의는 다 했어요. 논의는 안 한 데가 없어요. 근데 논의만 하고 안 된 이유가 있는 거죠. 김대중 해저터널. 그거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김대중이야말로 건국 이후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친일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일본이 하자는 건 다 해줬던 사람이 김대중이에요. 그리고 김대중이 어렸을 때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일본인 고등학교 교사였고, 원래 김대중은 일본 만주 건국대학에 가서 거기서 정치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친일적인 사람이어서 독도 문제를 어업협정으로 사실상 일본이 독도 영유를 점령하도록 만드는 것도 김대중이고, 일본 문화 싹 다 개방해버리는 것도 김대중이고, 당연히 해저터널도 김대중이 하고 싶어 했겠죠. 왜? 원래부터 이 해저터널은 일본의 아이템이었거든요. 한국의 아이템이 아니라 일본이 하겠다는 거였다. 그럼 김대중은 일본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왜? 김대중이 일본의 약점이나 이런 게 많이 잡혀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일본 쪽에. 노무현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근데 이때 이 논의할 때도 대부분 건설 비용은 일본이 한 최소한 2배, 3배 이상 더 내는 그 방식으로 논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04년도 노무현 때잖아요. 노무현 때 나오잖아요. 경제성 없다. 노무현 건설교통부가. 이게 그러니까 김대중 때 의뢰했다가 1년 만에 이제 건설교통부가 없다. 왜 그러냐? 이게 도보해협보다도 거의 한 3배, 4배가 길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랑 프랑스를 잇는 터널이 도보해협 터널인데 그거보다 너무 길어. 너무 길고 여기에 화산지대가 막 있어가지고 이거를 안전성을 감안해서 공사하려면 정말 이 건설비가 정말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그에 비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는 이게 그까짓 거 그냥 이거 뭐 여기가 이제 대마도 아닙니까 여기? 여기서 이 대마도하고 일본하고 이 거제 부산 왔다 갔다 하기에는 기껏해야 뭐 관광객밖에 더 들어오겠냐.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경제성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은 터널 기술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연구했던 터널과 지금 얘기한 터널이 달라요. 그래서 비용이 완전 계산이 다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열차 속도 문제예요. 지금 KTX도요, 이제 뭐 10년 안에 서울 부산을 500km 달린다? 그러면 서울 부산 1시간 만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 열차 속도가 나야 돼요. 500km, 600km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 해저터널 기술이 발전하고 열차 속도가 지금 속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성에서. 도쿄에서 쫙 타고 와서 이렇게 와서 터널 지나서 부산, 서울까지 간다. 이게 거의 한 3시간 안에 주파가 돼야 돼, 사실은. 이게. 그래야지 경제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3시간, 4시간 안에 주파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도쿄 비행기 날아가는 거랑 뭐 한 2배밖에 차이 안 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당장 반론 나오는 게 이렇게 뚫었을 때, 야, 그럼 도쿄에서부터 이제, 야, 여기 가가지고 북경에 간다? 애들 수학여행 갈 땐 좋지, 관광할 때는. 근데 물류를 생각해봐요, 물류를. 도쿄에서 만약에 110km, 120km 달려오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해서 기차에 짐 실어서 여기까지 서울에 오는 것보다 도쿄에서 배를 돌려가지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게 물류값이 훨씬 쌀 거 아닙니까? 물류에서 경쟁이 안 되잖아, 배에서. 그런 경쟁이 되려면 속도가 500, 600km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해소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터널 기술은 계속 값이 싸지죠. 계속 싸지죠, 이거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해저터널 뚫는다 그러면은 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뚫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바다 밑을 뚫고 들어가려면은. 근데 요즘 나온 기술은 튜브를 갖다가 중간에 세워버려요. 튜브를. 바다 물 중간에. 그러니까 이 바다 밑바닥까지 안 들어가고요. 튜브를 세워버리거든요. 그러니 건설 기간하고 비용이 얼마나 싸지겠어요. 그래서 지금하고 2002년도는 사실은 계산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경련에 한번 제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아마 이명박 때인가? 전경련에 한번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했는데 이명박 때 안 됐죠. 이거 여의치 않다. 일본에서는 이건 아마 지자체가 그냥 한번 몇 개 뚫어봤어요. 그냥 한번 이 얼마나 이게 힘든지 한번 뚫어봤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명박도 했다니까. 예, 했는데 그냥 노무현 때랑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자, 이거 없어요. 없다고 나왔잖아요. 이것도 이명박 때 아닙니까? 없다고 나왔잖아요. 이때 논리도 별 차이 없어요. 노무현 때랑 이때 논리도. 이명박 때 같은 경우도 없다. 건설 비용에 비해서 이게 그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할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이 해저터널은 이 통일교에서 많이 또 해가지고 통일교에서 돈을 내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계속 해요. 또 안 해. 이제 2017년도는 누구야? 누구 때냐 이거?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때네. 부산시에서 했네요 이거. 서병수가 있고요. 근데 또 부산시도 19년 3월 28일 날 중단한다. 없다. 그럼 보세요. 노무현 때, 이명박 때, 서병수 때 다 없다 그랬잖아요. 터널 건설이.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이 타당성이니 뭐니 해저터널 떠들지도 않은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 정책을. 이거는 보통 정책이 아닌데. 자, 그러면은 이게 시장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차 속도와 이 터널 뚫는 기술이 발달돼야 되는데 그거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일단은 북한 김정은이 목을 쳐버려야 돼요. 이걸 하려면은. 왜냐하면 부산에서 요거 왔다 갔다 하는데 동경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거 여기까지 가는 게. 일본 쪽에서의 이 욕구는 만약에 이게 이 북한이 자유화됐을 때 이쪽 동부가 유라시아의 경제 영토가 됐을 때 자기들이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때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지금 이렇게 뚝 잘려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대륙이 아니에요. 이거 섬이랑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그럼 똑같은 섬나라끼리 이거 뭐하러 있냐 이거. 의미가 없고 이게 완전히 뚫렸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 목을 쳐가지고 이걸 자유화시켰을 때 얘기인데 지금 김정은이 저러고 있는데 일본이 여기 왜 달려듭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는데. 그리고 문재인이처럼 김정은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한다? 일본은 절대 그 사람 안 하죠.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한국의 현대 야산이 보여줬는데 김정은이 돈 쥐어주고 밀고 갔다가 김정은이 수틀리면 그냥 딱 쳐버린다는 거 다 봤는데 어떻게 이쪽 싸움을 들어가 이거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한은 이렇게 있는 한은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 해저터널은 이쪽 북한 지역이 자유화가 돼야 돼요 일단. 그 두 번째 일본 쪽에서 이제 제가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일본에다 물어볼 것도 없이 100%인데 이번에 문재인이 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본 기업들 자산을 그냥 완전히 그냥 친문 종북 판사 시켜가지고 국제법 위반하면서 판결문 써가지고 일본 기업들 자산을 지금 다 압류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여기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일본 정부 자산까지 압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안부하고 지용 그 핑계 대면서. 그럼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만이 똑같아 북한이랑. 여기 해저터널 뚫고 있다가 갑자기 위안부 할머니 두세 명이 막 팍팍 하면은 야 압류해. 그거 어떡하려고요 이거.
원래 일본이 이 해저터널에 4분의 3을 뚫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여기까지 들어와 버려요. 여기까지. 이거 뚫고 있다가 야 일본 애들 다 잡아들여 자산. 그러고도 남을 나라인 거를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문재인이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 여기서 이거를 일본 애들이 심지어 뚫었다 이거야. 뚫었는데 또 이상한 촛불 든 이 미친 좀비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일제는 물러가라 했다가 야 우리 안에 통로 막어 터널 이러고도 남을 국가라는 게 이미 입증이 돼버렸는데 전 세계가 지금 북한에 투자 왜 안 해요? 투자 들어갔다가 김정은이 수틀리면은 저거 빼서 그래서 안 들어가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그러고 있는데 일본이 여기다 왜 들어오냐고 여기를. 그래서 이 사업은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 못 되는 사업이야 이거. 근데 김정은이 이거 왜 하냐고 지금. 두 놈이 멀쩡히 눈 두고 있는데 일단 그 둘부터 날리고 시작해야지 이거를.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이 북한만 접수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그게 노무현 때 결론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본이 돈 가지고 들어와요 하자고. 그럼 그거 보고 이제 계산기 두들기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예 우리가 김정은 목만 쳐가지고 이것만 접수하잖아요 여기만? 북한만 접수해버리면은 그럼 일본이 돈 싸들고 왔을 때 이거 해저터널 해주는 조건으로 오히려 독도 문제를 풀어버리고 일본 보고 여기 니네가 이거 청나라에 팔아먹어 이거 간도 협약 이것도 무효화해라 이 정도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이니셔티브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지휘권을 사실상 일본에게 공유해주는 경험이라서 이 친문 정부기들처럼 부산이 무너지고 일본이 크는 건 아닌데 부산도 크지만은 일본도 같이 커서 어떻게 보면 부산의 독점을 나눠주는 경우가 된다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럼 그 대가로 이 땅 다 너희 돈으로 파. 그 독도 다 가져와. 이제 입도 못 열게 하고 너희가 청나라에 갖다 팔아먹은 거 간도 이거 다 무효화시켜. 이 정도를 카드를 던지면서 일본과 이 딜을 쳐야 되는데 지금 왜 한다고 설치냐고 지금 왜 한다고 이거. 김정은이 눈 뜨고 살아있지 문재인이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김종인이란 자나 하태경이나 이제 이 동북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동북아시아를 만들 거에 대한 철학 없이 그냥 삽질로 돈 한번 벌려서 부산 시민에게 한번 돈으로 펴면 사볼까? 그러고 던진 거예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 국힘당이 전신인 자유한국당부터 해저터널 뚫자고 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부산시장 서명수만 좀 검토했다가 안 했을 뿐이지 이거 아니 하태경이가 이거 하자고 외친 적 있어요? 왜 갑자기 난리야 이거? 재보선 앞두고. 그럼 아무 연구도 안 돼 있고 동북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역사관이나 세계 인식도 없이 이걸 질렀다가 보세요. 이제 이 꼴 난다는 거예요. 이 꼴. 이거 질렀다가 난 분명히 이 꼴 당한다고 보는데 자 미국의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자기 연구 결과에 썼어요. 위안부 매춘부였다. 야 그걸 그냥 다 막 뒤져가지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컸고 일본의 훈장을 받고 일본말을 잘하고 아니 일본말을 잘하니까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 역사를 공부했겠죠. 일본말 못하는 자가 위안부를 어떻게 연구를 해. 그러더니 무슨 미스시비로부터 장학금 받았다고 또 미스시비의 돈을 움직였다 그러는데 그것도 전범기업 미스시비가 그러는데 아니 미스시비가 언제 만들어졌는데 전범기업이에요. 이거 미쓰시비가 이거 일본 최초 기업인데 무역상으로 언제 미쓰시비가 2차 세계대전 때만 만들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박살을 내는데 이것도 한국 교수 아닌 미국 교수에 대해서 이런 나라에서 해저터널 파다가 이 위안부 또 촛불리고 저 해저터널에서 들어 누워보세요. 할머니들 한 20명이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런 꼴에서 뭘 해저터널 하고 하냐고. 이거는 한일이 거의 하나의 상권으로 묶는 개념이거든요. 최소한 이제 한국에서의 TK와 PK와 이 일본의 남부를 하나의 상권으로 묶는 건데 위안부 거짓 선동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저 김구 멀쩡한 일본의 상인을 그냥 칼로 난도질러 죽인 다음에 일본
군국주의에 무슨 뭐 군인을 죽였다고 아직까지도 사기치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100년 지났는데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부산 쪽과 일본 쪽이 가까워졌을 때 또 어떤 이상한 친문 좌익 놈이 나타나서 멀쩡한 일본 관광객 때려 죽인 다음에 저놈이 스파이였다. 그러고 남을 국가잖아요, 지금 한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안 한다니까요. 일본이 문재인과 이 위안부 촛불 세력들이 있는 한은 절대 안 해요, 한국이랑 해저 터널을. 국교로 단절을 할 만에 국교 단절로 지금 생각하는 판에 이걸 미쳤다고 애들이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김종인이란 자가 아니 김종인이 지나 이 피플파워 가진 이 위안부 사기 이런 거 싸운 적 있어요? 위안부 말만 하면 제명시키지 않나? 유석춘 교수 제명 안 당했던가? 위안부 사기하고도 싸울 생각이 없는 것들이 무슨 해저턴을 하겠다고 설쳐요 이거. 이게 안 풀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마 저는 이대로 가잖아요? 지금 여당에서 사과하고 철회하라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가 뭣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아마 이제 총공세로 밀기 시작하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대동아 고용주도 가지고 나온다니까 이제. 대동아 고용 때 요 해저터널 이거 이 구상안이 있거든요. 그거 들고 나올 거라고 이제. 그거 들고 나오고 또 할머니들 데리고 김종인 사무실 가가지고 머리채 뜯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공약 안 버리면 선거 참패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 문제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김정은이 목을 치자는 말이 동시에 나와야 되거든요. 해저터널 하려면은 그 말도 못하잖아. 김정은이 좋아하잖아. 뭘 가지고 가겠다는 거야 이거를. 뭘 가지고.